네, 영남권을 덮친 최악의 산불 사태로 국회 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양 진영에서 강경 논의 득세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 상황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을 두고는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선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천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지금 예비비를 추경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산불 지원 예산,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경기 부양,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이 두 가지인데 원래는 이제 경기 부양, 내수 침체를 가지고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다가 산불 재난이 나면서 다시 이제 추경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맞는 그런 추경 논의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좀 예비비는 좀 생뚱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을 정할 때 결국 이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지 못해가지고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4조 8천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2조 4천억 원을 삭감을 해서 이제 2조 4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예비비를 더 늘리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산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예비비가 부족하느냐 산불을 지원하기 위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산불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구체적으로 근거를 보면은 각 부처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9,2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총 4조 한 8천억 정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23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4조 3천억 원이었는데 3조 3천억 원이 쓰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예비비 문제는 현재 산불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예비비를 삭감을 했다는 한 그런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요.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예비비가 아니라 직접적인 산불 대책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 필요시에는 일단 흩어져 있는 예산 쓰고 그러자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목적 예비비로서 산불에 대한 그 대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천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야당에서는 각 부처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예산이 9천억 원이 넘으니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재난 예산인데 모두 산불과 관련된 재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산불과 관련해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천억 원이 있다면 우선 이 4천억 원을 즉시 투입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산불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4천억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당이 주장하듯이 일단 원포인트 예비비 추경이라도 해가지고선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이 배후의 정치적 복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잔머리들을 굴리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이 급한 와중에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딴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난 정부 예산이 4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을 2조 4천억 원으로 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줄였으니 여기서 원포인트 예비비 추경을 하게 되면은 여당이 대통령이 탄핵을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명분으로 삼았던 입법 독재에 대한 그런 화두를 다시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각 부처에 있는 재난 예산을 끌어모으자 그러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4천억 원 쓰면서 지금 그리고
그 마은혁 후보와 관련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예비비와 관련해가지고 4천억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대로 늘려나가면 이것이 야당과 여당의 견해를 일정 정도 수용을 하면서 가장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여야가 예비비 추경에 대해서 입장차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예비비 추경을 둘러싸고도 탄핵 정국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명분으로 삼은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이 다수의 어떤 그 수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오만한 그런 그 초거대 야당으로서의 행태를 보였지만 그렇다 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을 선포해야 될 이유로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증액하자 하는 것이 계엄 정당화 의도라는 이유로 그것 자체를 막는 야당의 그 단견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불만 났지만 재난이라는 게 산불만 있습니까? 태풍이 언제 불어닥칠지도 모르고 또 우리와 같이 안보 상황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천억 원 있으니 거기에다 각 부처 예산 끌어모아서 하자라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단순히 예산을 절약하자라는 그러한 어떤 경제 한목적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면 여당이 결국은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잔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입법 독재가 있다 하여 입법 독재라기보다는 상당히 독선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군대가 의회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느냐. 아무리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 운영,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에서 좀 큰 그림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당장 시급한 그런 그 피해 주민들에게 일단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예, 추경 예비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부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좀 정쟁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내란 수의 피의자로 사법재판을 받고 있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관세 전쟁 플러스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그런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 미만의 경제 성장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산불이 나는 국가적 재난이 난 이 삼중고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시기야말로 여야 정치권이 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혼란 상황에서 정쟁만을 심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국민으로부터 좀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불 지원 예산이 필요하고요. 경기 부양 예산이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AI 등 이제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추경 문제를 오히려
그동안에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경과 관련해서 막연하게 얘기를 좀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여야가 먼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분야와 항목이 특정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정도를 여야가 좀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야가 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지금 완전히 갈등이 극한 시점까지 다다라 있는데 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두 분이 어쨌든 추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그 추경이라는 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까지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원래 9명이 정원이었는데 8명이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8명이 평의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마은혁 후보라는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정치 정향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다시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평결로 가는 과정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5대 2대 1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인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재판관은 한 명 있었지만은 이거 자체가 인용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또 분명하게 선을 그은 재판관이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중대 결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어떤 대행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 태도는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저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 하면은 떠오르는 게 민생이라든지 당장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상당히 입법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입법 독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저렇게 수의 논리로 입법 독재를 하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려가지고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법부는 그 결정에 따라서 신뢰가 양 진영으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입법과 그다음에 이 행정을 독점해가지고 정말 독재에 가까운 그런 만용과 오만을 부리면 어떡하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절차를 보면은 국회의 선택,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도 거대 일당으로서 인내력과 정치를 소진한다라는 모습부터 우선 보이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탄핵을 일삼는 것이 과연 주권자인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출지 우선 저 자신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해라 라면서 압박을 해오던 상황이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결단해라, 결심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결국 탄핵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일단 뭐 중대 결심이 뭘까? 예. 그럼 이제 앵커께서 예상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쌍탄핵. 그래서 한덕수 대행 플러스 최상목 전 대행, 이 두 사람을
탄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의 사유는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초선 72명으로 구성된 더민주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줄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현실화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현재 정국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엄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속의 피의자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빨리 선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 질서가 완전히 짓밟혔는데 대행 또 그 대행까지 복귀한 대행까지 계속해서 헌법 질서를 지금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8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세간에 예상하기로는 보수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3명의 재판관들이 지금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하고 있으니까 5대 3으로 지금 인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18일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 몫의 후보자니까 재판관이니까 이 두 명을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이 탄핵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역풍이 없겠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역풍도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가 존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탄핵 인용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는 헌법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행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전 대행까지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추진할 것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권상동 원내대표가 야당발 줄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의회 쿠데타로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김어중 등 이론 2명, 또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이런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아주 극단으로 내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타락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진영에 있지 않으면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부재된 상황이다라는 그런 개탄스러움이 있고요. 이런 또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진영에 속해갖고 자기 편을 들면서 마치도 이 정의라는 것은 자기 진영의 이익에 맞을 때 그게 정의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거 뭐 쌍탄핵, 줄탄핵 저는 그 얘기조차도 들을 때마다 정말 닭살이 돋는다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싶지만 국민의힘에도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야당에게 표를 많이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 예를 든다면 총선의 상황에서 그 전직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또 의대 증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권자들을 전부 분노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파한단 값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유권자들 왜 그럴 때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각자 안전한 자기 지역구에서 금배지 다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특검하고 탄핵하고 그렇게 하는 야당의 처사가 옳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국민들도 이렇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지정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정치가 이제 망가지려고 하는 이런 그 전조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과연 자기 의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내에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인지 여기에 김어준이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중심에 서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내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국헌문란과 국토의 참절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내란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치인들만 존재하는 이 산불의 와중에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닌가. 저도 지금 문제 제기만 했지 해법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 단일 대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이 정말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의 좀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강경한 목소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초선 의원 72명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빨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임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불능에 빠질 수가 있다. 현재 8인 체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4월 18일 넘으면 6인 체제가 되고 6인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심리 정족수도 안 됩니다. 의결 정족수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빨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9인 체제를 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지금 당연히 헌법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 음모죄 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적반하장을 넘어도 제가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왜냐? 이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 이유가 국헌문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헌문란의 정의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 대표적으로 국회,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기관을 불능하게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대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어떻게 이게 내란 음모고 내란 선동죄인지 제가 볼 때 이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내란 공범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자기 고발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권성동 지금 대표는 야당발 줄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존립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줄탄핵을 하면은 국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재가 권한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8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헌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고지를 해서 다음 주에 할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8명이 충분히 지금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편결을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헌재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그거 자체가 탄핵의 그런 어떤 그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법에 의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전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라면은 사실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 뽑아야 되는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위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위헌 사유이나 이거 자체를 과연 탄핵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존립이라든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많은 것을 가진 쪽에서 정치를 먼저 소진을 시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일단 해법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요. 국회에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그 다음날 탄핵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선출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관행은 국회 안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도 그랬었고 최상목 대행도 그랬었고 합의가 확인되면 자기네들은 하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굉장히 파당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 나와서는 가장 중립적인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가 있습니다. 좀 첨언을 하면요. 예.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해서 저는 잘못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돼가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다 위헌이라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나 더구나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회부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8인 체제인데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 질서를 굉장히 유린하는 매우 지금 나쁜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원인 행위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이유로도 저는 정당화할 수 없다. 계속되면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 이제 줄탄핵을 얘기를 하셨는데 줄탄핵이 있는 것은 결국 줄이어서 헌법을 위반을 하니까 생기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판단을 내렸어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 체계 안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대통령 대행은 국가를 이끌어 나갈 권위가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헌법 위반을 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8명으로도요. 결론을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문영배 소장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는 거죠, 이번 주에.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때 왜 권한쟁의 신청을 안 했을까? 제가 지금 추측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이 거대 일당이었더라고요. 그게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의 이해가 정의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좀 공정하게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장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